지금 롯데마트랑 롯데슈퍼가 걸고 있는 세 개의 키워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함께해요 롯데월드. 자, 딥등 여러분 안녕하세요. 캡틴 팬더맨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이제 롯데마트, 롯데슈퍼 자성목풀이를 준비했는데 이 롯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스탠다드형한 뭐 성장 배경을 물어본다거나 학창 시절이 뭐 어땠냐, 뭐 아니면 직무 역량이 어땠냐, 입사 후보가 어땠냐, 이렇게 스탠다드형 자소 항목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잘 들어놓으셔가지고 여러모로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으세요. 그리고 롯데마트와 롯데슈퍼 그동안 채용이 상당히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채용에 굉장히 주목하셔야 될 점들이 곳곳에 숨어 있으니까 끝까지 잘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들어갈 건데, 자, 뭐 이렇게 일단 롯데마트랑 슈퍼랑 채용 공고를 제가 준비해 봤어요. 뭐 이제 응시 자격, 뭐 이제 롯데마트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자,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점이 뭐냐? 빅데이터 뭐 좋습니다.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건 MD 디기디기딕. 여러분들 MD 준비하시는 분들 정말 요즘 채용이 마르고 또 마르고 너무 말랐어. MD 채용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것도 땡땡명. 땡땡명이 뭐야? 최소 10명일 수도 있으나 뭐 롯데가 관대하게 통 크게 99명을 뽑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어때? 여러분들한테 다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쫄지 마시고 이번에 MD 준비하셨던 분들 혹은 마케팅이나 영업관리 준비하셨던 분들도 이번에 MD 직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시고 작성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MD 괜찮은 직군이에요. 정말로. 왜 괜찮냐고요? 그거는 끝까지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식품과 비식품 카테고리 디기디기디 여러 가지를 이제 채용한다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식품 뭐예요? 먹는 거, 비식품 뭐예요? 입는 거, 뭐 보는 거, 가전제품 등등등등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전체 카테고리의 전 부분을 다 채용을 한다는 건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점이 첫 번째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무슨 덕후냐라는 게 중요해요. 덕후. 자, 덕후 즉 어떤 카테고리에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가, 이게 포인트거든요.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전국에 맛집 탐방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 그러면 그 탐방을 다녔던 여러분들의 경험과 그걸 또 인사이트로 바꿔내서 자소를 작성해 주시고 면접을 준비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나는 내가 우리 집에 있는 반려묘에 집사로 살았어. 그러면 어때? 이 내 사랑스러운 반려묘를 내가 집사 역할을 하면서 얻었던 그런 나의 헌신적인 노력과 경험들, 그거 역시 인사이트, 덕후로서 인사이트가 되기 때문에 반려견, 반려묘 혹은 반려동물 카테고리 MD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혹은 덕후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인사이트. 나 평소에 옷을 좋아해? 많이 먹는 거 좋아해? 가전제품? 아무튼 여러분들의 흥미가 얼마든지 직무로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직무입니다. 그래서 이 MD 직군, 영업, 마케팅, MD 이 세 가지 직군이 아니더라도 다른 직군도 다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있고 여러분들 인사이트를 충분히 발휘해 볼 수 있다면은 반드시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세요. 99명일 수도 있다니까. 자, 그래서 롯데 슈퍼도 마찬가지예요. 슈퍼도 뭐 여러 가지 어쩌고저쩌고 뜨는데 MD 직군이 있어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마트보다 슈퍼 자체가, 카테고리 자체가, 상품군 자체가 조금 적어요. 이런 부분은 감안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인사이트를 발휘하는 것도 좋고, 이 슈퍼 MD 쪽도 좋지만은 이번에 마트 쪽을 한번 지원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은 백화점 준비하셨던 분들, 백화점 꿈꿔셨던 분들도 충분히 어필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슈퍼도 좋지만, 슈퍼 좋습니다. 하지만 마트 쪽으로 이번에 한번 지원을 해보세요. 많이 뽑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 항목풀이를 앞서서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MD 직군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덕후의 기질 혹은 그 외에 관련돼서 이 MD라는 직군은 사실 영업 직군은 뭔가 가가지고 현장에서 막 구르면 되겠지, 이런 느낌이야. 마케팅? 그래, 뭐 어떤 기업 브랜딩을 한다거나 뭐 홍보를 하면 되겠지. 근데 MD는 뭐야? 이렇게 여쭤보면은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MD 뭔데? MD 뭐 이제 네이버에 MD 치면은 뭐 이제 인터뷰들 막 나와가지고 뭐든 다 판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다 파는 사람인데, 그럼 영업 직군에 다른 게 뭔데?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MD에 대해서 어찌됐든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접근하기는 상당히 까다로워질 거예요. 뭐 물론 제가 하나하나씩 다 설명을 해드릴 건데,
기왕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자료를 찾아보시고 활용하시는 게 낫습니다. 뭐 저희도 MD 직무 강의도 있고 MD 직무 기술서도 있고 그다음에 현직자 인터뷰도 있고 현직자가 직접 기술한 이 할인점업계 직무 기술서도 있고 저희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거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강의 앞서서 하나 짤막하게 유통업계에 대해서 살짝만 알려드리면은 이게 뭐냐면은 자, 유통업계는 총 4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백화점이죠. 백화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롯데마트와 같은 롯데마트, 뭐 홈플러스, 이마트, 뭐 메가마트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은 할인점이라고 해요. 할인점. 일부 제조업체에서는 이제 하이퍼마켓이라고 해요. 세 번째, SSM이나 롯데 슈퍼라든가 아까 봤던 롯데 슈퍼라든가 뭐 이마트 에브리데이, 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런 대기업형 슈퍼마켓 그리고 땡땡마트, 땡땡 할인마트 이런 거 이제 대리점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이런 채널이 있고 그리고 네 번째 CVS. CVS는 뭐냐면은 편의점이에요. 편의점. 전통적으로 이렇게 4개의 채널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 하나 급부상해가지고 자리매김한 게 뭐냐면은 5번째 이커머스. 전통적으로는 4개. 요즘은 이렇게 5개로 보고 있는데 이 중에서 롯데마트나 롯데슈퍼는 할인점과 SSM 축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백화점이랑 할인점을 비교하면 어떻겠어요? 다르죠. 할인점이랑 CVS랑 비교하면 어때요? 다르죠. 이 차이점에 대해서 이 채널의 차이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원 동기나 입사 후보 그리고 직무 경쟁력을 여러분들이 좀 더 맛깔스럽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각종 정보들 어디서 확인하겠어요? 그렇죠. 457딥닷컴에 들어오시면은 얼마든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물론 이거 안 보셔도 이제 저희 유튜브 이렇게 관련 영상들 보시면은 어느 정도 충분히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항목입니다. 지원 동기입니다. 롯데마트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세요. 디기디기디. 이거 아니야? 이거 솔직히 말하면은 예, 이거잖아 이거. 근데 사실 이 지원 동기라는 게 롯데라서 지원하는 사람도 있겠고 롯데마트에서 주는 월급 받기 위해서 지원하신 분도 있지만은 사실 어찌됐든 기업에 대한 로열티를 어느 정도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그 로열티를 어떻게 어필해야 된다고? 인사이트. 여러분들이 롯데마트에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 직무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할인점 유통 채널에서 MD 직구는, 할인점 유통 채널에서 디자인 직구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지원 동기가 존재하는 거고, 작성 플로워크를 보시면은 여기 먼저 할인점업계 MD 혹은 기타 다른 직무에 대해서 이해도를 좀 작성을 해주셔야죠. 뭐 데이터는 어떻고 디자인은 어떻고 이런 걸 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 최대한 기술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당연한 얘기겠죠. 뭐겠어요? 이런 직무와 연결 지을 수 있는 본인의 인사이트 혹은 실제로 겪었던 경험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예시가 실제로 원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가장 대표적인 예시를 좀 가져와 봤어요. 롯데마트, 롯데슈퍼의 목표와 본인의 경험을 매칭시켜 보는 방법입니다. 아예 제가 풀 버전으로 이제 대충 가져왔는데, 자, 변화를 추구하는 롯데마트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집해야 하는 건 차별화라는 키워드를 생성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지닌 MD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롯데마트, 롯데슈퍼의 목표가 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여기 앞에 변화를 추구하는 띠기띠기띠기.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업 조사라든가 분석을 좀 하신 분이라면은 이거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뭐 여러 가지 기사를 좀 통해서 분석을 해보면은 롯데가 지금 롯데마트랑 롯데슈퍼가 걸고 있는 3개의 키워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변화예요, 변화. 두 번째가 DT입니다, DT.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매장 활성화예요. 자, 이 3가지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장이 이 변화를 추구하는 어쩌고저쩌고가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뒤에를 계속 볼게요. 푸드트럭을 운영하며 찾아오신 고객님께 기존 푸드트럭에서 느끼지 못했던 새로움을 띠기띠기딕을 제공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시장 트렌드 조사와 전국의 맛집 띠기띠기딕 덕후죠. 열심히 다닌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식당을 방문하였습니다. 꾸준한 노력으로 땡땡땡 스테이크 띠기띠기딕. 물론 이런 메뉴가 실제로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예시로 만든 거니까. 스테이크 먹고 싶네. 아무튼 자, 메뉴를 개발할 수 있었고 저희 푸드트럭만의 개성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단 한 사람을 위한 버스트 코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롯데마트의 움직임은 제가 식품 앤디로서 함께하고 싶은 터전입니다. 아, 너네 차별화하잖아, 변화 추구하잖아, 나도 그랬던 사람이야, 그래서 같이 함께 변해보자 라는 롯데마트 롯데슈퍼의 목표와 본인의 어떤 경험이나 매칭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지원 동기를 타당성 있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이 키워드랑 좀 더 밀접하게 연결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직무 자체에 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해요. 그거는 저희 457D.com에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들 또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이 3번 항목이에요. 4번 같은 경우는 직무 관련된 이야기다 보니까 뭐 어찌됐든 지원 동기, 그 다음에 직무, 그 다음에 입사 후보 요 결이 같아가지고 좀 쉽게 접근하는데, 아니 사회활동이 이게 그래 사회활동 뭔데 이 사회활동이 기억에 남는 사회활동 기술이 달래요. 그것도 800자나. 아, 당황스럽죠? 성장 과정을 쓰라는 건가? 이게 뭘 쓰러 가는 거야? 뭔가 지원 동기에도 직무 얘기, 직무 관련된 경험도 직무 얘기, 5번 문항에 입사 후보도 또 직무 관련된 얘기, 그리고 또 이 세 개 다 업계 인사이트 얘기를 쓰자니 뭐 여기 3번에는 좀 새로운 걸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성장 과정을 쓰자니 또 다른 문항이 있어. 그러면은 고민에 빠지는 거, 도대체 사회 활동 뭐 해야 되는 건가? 어떤 부분을 써야 되는 건가? 성장 과정 사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장을 어떻게 했느냐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이 말이 제일 어렵지. 누구나 다 평범하게, 우리 다 평범하게 자라났잖아요. 근데 기업에서 어떻게 너네가 이렇게 문제를 내버리니까 뭔가 스페셜하게 써야 되는데 나같이 평범한 사람은 어필할 게 뭔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항목풀이를 보고 있는 거고, 왜? 특별해지고 싶으니까, 특별하게 더 보이게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 기억에 남는 사회 활동 뭘 쓰면 되냐? 저는 제가 그냥 정해 드릴게요. 롯데가 쓰면 좋아하는 키워드 디기디기딕. 저희가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롯데 다양한 이제 그 현직자분들을 만들어냈고 또 전 계열사를 포함해서 이제 좀 조사를 해보니까 겹치는 키워드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런 걸 추려가지고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 부합하는 여러분들만의 경험을, 실제 경험을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게 직무랑 좀 겹친다, 그럼 좋고, 그게 아니어도 이 키워드가 맞으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필이 가능하거든요. 왜? 결국에는 이게 굳이 연결 짓자면은 인재상과도 같은 거예요.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할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 쉽게 생각해봐요. 회사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 예를 들어서 MD 일이야. 근데 좋아하는 일만 할 수 있는 게 회사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난간에 대해서 내 싫어하는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거를 극복했다는 이야기를 써도 되고, 변화 키워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시도를 했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위기를 맞아가지고 그걸 주도적으로 혹은 열정을 가지고 혹은 어떤 개척 정신으로 그 위기를 극복했다, 이런 이야기를 써도 되고요. 동아리 같은 걸 하는데 운영 예산이 전년도보다 줄어들었어. 그러면은 이 고효율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변화와 혁신을 줬는지, 이런 이야기를 쓰면 돼요. 즉, 이 키워드 중에서 이 가치, 도전, 사람, 혁신, 변화, 밸류, 열정, 주도, 저쩌고 성장, 집중, 감동, 여기 있는 키워드 중에서 여러분들이 부합하는 걸 몇 개 더 쓰셔도 돼요. 사실 더 있어요. 모든 걸 다 얘기해 드릴 수는 없으니까 일단 일부분만 가져왔고, 이 정도로만 또 쓰셔도 충분하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예시를 가져왔는데 저는 좀 직무랑 조금이라도 연결이 되는 방향으로 아무래도 좀 보여드리는 게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어요. 자, MD는 상품에 집착해야 됩니다. 잡지사 대외활동 기간 중 화장품 관련 미션을 받아 화장품 상품에 대한 집착을 성과냈습니다. 지금 뭐예요? 이 친구 딱 봐도 뷰티 MD 준비하는구나. 근데 어때? 그냥 뭐 대놓고 역량을 어필하는 것보다는 어때? 대학생 할 때 대외활동 관련된 경험으로 가져와서 쓴 거죠. 어찌됐든 학교 생활이 아니라 뭔가 사회생활에 관련된, 내가 학업도 열심히 하면서 이런 사회활동도 같이 했다는 걸 직간접적으로 어필할 수가 있는 거죠. 대부분의 친구들은 유명한 립스틱 몇 개를 선택하여 레이아웃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부분의 친구들 디기디기디, 차별화죠, 차별화. 혁신이죠, 혁신, 변화 가져가는 거예요. 비록 출간되지 않은 아웃풋일지라도 스스로의 아웃풋의 완성도를 기여하고 싶었으며 그 제품들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제대로 된 설명을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뭐 아무튼 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결국엔 난 다른 사람과 다른 차별화를 목표로 두고 있었다. 그래서 뭐 저는 입소문을 타고 있는 레드, 오렌지, 핑크 리스트 가격을 10개 선택해서 사용해 봤습니다. 주도적으로 뭔가 끈기 있게 했죠.
끈기 있게 주도성을 가지고 뭔가 다 시도를 트라이를 해본 거죠. 발생력, 발림성, 지속성. 이게 뭐냐면 이제 어쨌든 발생력이라든가 발림성이라든가 지속성이라든가 이 립스틱과 관련된 뷰티 관련된 제품에 사용되는 언어들이에요. 나는 인사이트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 순위를 매기는 립스틱 어워드를 페이지를 장식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30여 개의 일주일간 입술이 부을 정도로 발랐습니다. 그 노력으로 이제 얻은 산물은 보람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견해라 객관성이 결연된 부분도 있었고 코스메틱 어워드라는 기존의 방식을 사용하여 독창성은 부족했지만 스스로의 창조물 디기디기디 어찌됐든 항상 나는 이뤄낸 게 있기 때문에 보람차다. 기존에 없던 것을 변화를 통해서 이뤄냈다. 롯데의 고민이 뭐라고요? 변화, 매장 활성화, 그리고 뭐 DT 얘기는 아니지만 DT 이 세 가지 롯데의 고민 중 두 개까지도 부합하게끔 예시가 제가 만들어 본 거거든요. 이 결과물로 상사님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어쨌든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이것처럼 앞에 보여드린 이 키워드들을 하나만 써도 안 되진 않아요. 하지만 가장 활용할 수 있는 키워드들을 대놓고 여러분들 에피소드에 그냥 이 단어로 바꿔가지고 어필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 사회활동도 결국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고민하는 거죠. 다만 학교에서 공부해가지고 좋은 성적 받았다. 요거만 빼세요. 안 그러면은 사회 활동이 아니라 학교 활동이었겠죠. 학교 내에서 했던 거 말고 학교라고 하면은 동아리 활동까지만 포함시켜. 학교는 동아리까지.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대외 활동 관련된 거, 아르바이트나 봉사 활동 이런 내용을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이런 키워드를 최대한 활용해라.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캡틴 팬더맨이었습니다. 우후!